이번 시간엔 에디트 폴리를 활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체 만들기에 들어오셔서 지오메트리 안에 있는 박스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박스는 3D 형태이니까 이 박스를 만들자마자 우측에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데, 치수는 400에 400에 한 400 정도로 주고요. 물체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땐 이렇게 드래그해서 나와 줄 수도 있고, Z 줌의 약자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때 F4를 누르면 선도 보이고, F3은 선만 보이고. 제가 이제 에디트 폴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3D 뷰를 좀 키울게요. Alt W로 키운 다음에 이때 수정창에서 에디트 폴리를 바로 누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3D 편집창들이 떠요. 제가 오늘 수업할 내용들은 이 점, 선, 전체선, 그 다음 면, 전체면, 여기 있는 모든 기능을 알려드릴 거고, 우선 가볍게 한번 워밍업으로 이 3D 에디트 폴리를 왜 쓰는지를 제가 우선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면을 잡을 때는 면이 뭐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선을 잡으면 이렇게 선이 잡혀서 무브 키를 활용해서 Shift로 Z로만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복사한 상태에서 두께 값을 줘서 바깥쪽으로 터보 스무스를 통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만들고, 나중에 에디트 폴리에 다시 와서 점을 누르고 이때 이 버튼을 꺼줄게요.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기능을 다 우선 끄고 쉘을 아주 얇게 줄 거예요. 얇게. 지금 다행히 이제 깨지네요. 깨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좀 더 얇게 주면 가까이 확대해서도 깨지겠죠? 0.1. 얇을 경우에 두꺼우면 잘 안 깨져요. 근데 이제 얇을 때 사실 깨지는 건 아닙니다. 가까이 확대하면 또 안 깨지는 것처럼 보여요. 깨지는 건 아니에요. 렌더링 했을 때 안 깨집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워낙 얇기 때문에 이 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쪽 면은 검정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퍼스펙티브 뷰를 눌러주시고요. 탑 뷰나 퍼스펙티브 뷰, 프론트 뷰 다 똑같이 허용됩니다. 그 보고 있는 뷰를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하단부에 보시면 뷰포트 클리핑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포트 클리핑을 눌러주시면 여기 삼각형이 두 개가 뜨는데, 위에 있는 삼각형은 크게 건드실 필요 없이 여기 밑에 삼각형을 살짝, 아주 살짝만 올려주면 이 깨짐이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이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잘라져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이 선보다 조금 위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깨짐을 방지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3D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이제 박스를 제가 세그먼트를 3개, 3개, 3개. 이때 이 선이 보일 수 있는 건 F4를 눌렀기 때문이고요. 자, 에디트 폴리에서 뭐 면 잡고 지우고, 뭐 전체 면 잡고 뭐 복사하고, 그러고 나서 뭐 두께 값도 주고, 뭐 이때 터보 스무스 주면 뭐 이러한 형태도 뭐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폴리는 이 3D를 여러 가지로 이제 편집할 수 있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 기능들을 다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플레인이라고 해서 기본 사각형이 있는데 F4를 눌러주시고요. 에디트 폴리화 시킵니다. 점에 대해서 모든 기능을 다 설명하도록 할게요. 점이요. 우선 준비물은 이렇게 플레인 폴리 하나 만들고 옆에 주전자도 하나 또 만들게요. 주전자.
주전자도 폴리 할게요. 주전자에서 점을 잡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 이거노 백페이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드래그를 하게 되면 뒤에가 선택이 안 됐죠. 앞에만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얘를 끄게 되면 뒤에도 같이 잡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 이 기능을 체크를 해주셔야 뒤에 잘못 선택된 객체가 없어요. 보이는 부분만 잡는 게 이거노 백페이싱이고 뒤에 안 잡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설명해 드릴 기능이 소프트 셀렉션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티폿으로 잠깐 돌아가면 세그먼트 개수가 8로 되어 있는데 20개로 넉넉하게 하면 상당히 부드러워져요. 이때 폴리 오면 점 잡고 아까 소프트 셀렉션 말 뜻 그대로 부드럽게 선택하는 건데 무슨 뜻이냐? 보통 소프트 셀렉션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빼면 이런 식으로 점 하나만 정확하게 나오게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찌그러진 듯한 느낌을 연출할 때 use soft selection을 하시면 이 팔로우 범위가 잡혀요. 혹시 이 범위가 이렇게 안 잡히는 분들은 주전자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이 팔로우 수치가 낮거나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안 되는 분은 20이 아니라 과감하게 200을 하셔도 되고요. 200을 해도 난 안 보인다. 그럼 2000을 하시면 돼요. 저는 주전자가 작으니까 이 팔로프의 범위를 조그맣게 해도 이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넣게 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찌그러진 듯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 셀렉션의 활용법은 그거이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버텍스를 사용하셨으면 얘를 끄고 나오셔야 돼요. 만약에 난 이물체를 잡고 싶어 선택이 절대 안 됩니다. 버텍스를 끄셔야 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번엔 이쪽 다시 일로 올게요. 여기선 뭘 할 거냐? 제가 단축키 숫자 1번 눌렀어요. 이가 단축키 숫자 1번입니다. 2번은 엣지고요. 그래서 버텍스 소프트 셀렉션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차근차근 여기 보이는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불이 꺼져 있는 것들은 다른 객체를 선택을 해줘야 셀렉션을 선택을 해줘야 불이 들어오는 거고 불이 켜져 있는 것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 리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워주는 건데 델리트 지워주는 거랑 리무버랑 무슨 차이냐? 델리트는 점을 지우니까 그냥 연결된 선과 면이 다 통째로 사라져요. 리무브를 하게 되면 점만 사라지면서 선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리무브의 차이다. 그러면 여기서 브레이크라는 게 있는데 브레이크 이거 저번 수업 시간에 했던 이 스플라인에 있는 브레이크랑 같습니다. 얘는 점이 총 4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점이 하나겠죠. 점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4개가 있냐? 이쪽에서 연결되는 점, 이쪽에서 연결되는 점. 그래서 얘를 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뗐습니다. 잡아 당겨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을 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익스트루드라는 건 뭐냐면 점을 익스트루드라는 게 우리가 라인 자체 두께 값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점에서 두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한번 해볼게요. 세팅 값을 들어가시게 되면 세팅해 보시면 높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높이 두 번째 범위 그러니까 이 점은 총 이 네 곳에 연결됐으니까 점이 총 4가지가 추가가 되고요. 위로 올라간 점은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총 점이 5개가 돼버리겠죠. 기존의 점 유지되고 4개의 점이 추가로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럼 익스트루드로 제가 잠깐 재밌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플레이는 똑같이 하나 더 깔아 볼게요. 그 다음에 에디트 폴리 점 와서
가운데 있는 것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익스트루드 세팅 요번엔 내릴 거예요. 살짝 범위에서 내렸어요. 이렇게 파준 겁니다. 이렇게 팠어요. 그래서 범위하고 체크. 그러고 나서 터보 스무스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개수를 좀 늘릴게요. 이때 F4 잠깐 끌게요. 이렇게 구멍이 생기죠. 이때 그냥 스피어를 여기다가 살짝 올려서 스케일 값으로 어떻게 Z로 납작하게 이렇게 줄인 다음에 무브를 이거 잠깐 탑뷰에서 좀 볼게요. 탑뷰에서 이렇게 해서 이번엔 프론트 뷰 사이즈를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더 오히려 줄여야 되려나? 이렇게 대충 제가 뭘 생각하고 만든지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소파 쿠션에 있는 주름의 느낌을 연출할 때 쓰는 겁니다. 이따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점 자체의 편집값을 쓴 거고요. 웰드는 뭐냐? 익스트루드랑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웰드는 값이 하나예요. 다시 한번 줘볼게요. 여기다가 웰드 값 웰드 값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웰드가 아니라 익스트루드 밑에 있는 챔퍼입니다. 챔퍼. 웰드는 합쳐주는 명령어예요. 이건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챔퍼. 익스트루드 밑에 있는 챔퍼요. 챔퍼 값은 우측에 이렇게 값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챔퍼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트루드는 높이를 추가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 그게 없는 건 챔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줄 수도 있어요. 다시 점으로 올 건데 챔퍼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다시 설명할 웰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브레이크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쪽 다시 와서 브레이크로 떼볼게요. 뗐어요. 그럼 점이 어떻게? 브레이크로 이렇게 뗍니다. 이쪽은 안 됩니다. 이렇게 적어도 선이 3개는 연결이 돼야지 브레이크가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점이 2개 연결된 데는 적용이 안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웰드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웰드는 같은 지점의 점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때 스냅 3, 이 3으로 되어 있는 스냅을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점은 탑뷰에서 X, Y 축으로만 붙일 때 쓰는 거고 이 3은 Z까지 붙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점으로는 백날 얘를 붙이려고 해도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3을 하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높이 값이 조절이 돼요. 그리고 드래그를 하셔서 어떻게 웰드 잘 됐는지 한 번만 눌러보면 알겠죠. 잘 붙었습니다. 스냅은 안 쓸 때 항상 저는 꺼둡니다. 그 다음에 그 웰드 바로 밑에 있는 타겟 웰드라는 것은 타겟, 말 뜻 그대로 여러분이 이 점을 잡고 난 이 점과 타겟으로 붙일 거야. 이게 타겟 웰드입니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타겟 웰드라고 하는데 약간 리무브랑 느낌이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리무브랑 좀 비슷하긴 했었는데 여기는 타겟 웰드가 리무브랑 다르죠. 그래서 이게 타겟 웰드이다. 이렇게 버텍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바로 여기 엣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